정찰을 끝내고 팔개한테 와가지고 연길보살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길보살이 어디 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야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충충합니다. 오늘의 서유기 요괴열전 황풍대왕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팔개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에요. 삼장일행이 길을 가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팔개가 안 그래도 자기 배가 고프다면서 집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손오공이 엄청 뭐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배고프고 불편하게 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팔개가 사실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손오공이 막 뭐라고 하니까 대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둘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삼장법사가 팔개한테 너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냥 집에 가라. 팔개가 당황해서 아니 자기는 머리에 필터가 없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한다, 절대로 뭐 그런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장법사가 일단 알았다고 얘기하고 너 말 조심해, 너 내가 지켜본다. 이 팔개 길들이기가 시작이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삼장일행이 텃세가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화로운 삼장일행이 길을 가다가 시골집을 발견하고는 삼장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인데 하룻밤 재워달라고 얘기하니까 집주인 할아버지가 서쪽은 너무 멀어, 서쪽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는 거 어때? 손오공이 듣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린 서쪽으로 갈 거니까 재워주던지 방해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 못생긴 건 또 뭐야? 라고 하니까 손오공이 아니 생긴 거 갖고 뭐라 그러냐고, 자기가 지금 체격이 왜소해 보여도 재주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악당들이 나왔을 때 자기가 근육이 실전형 근육이어가지고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노인이 요 고놈 입만 살았네 라고 말을 하니까 손오공이 내가 지금 귀찮아서 말을 아끼고 있다. 노인이 말을 아껴서 그 정도면은 제대로 얘기하면 말로 나를 죽이겠구나 라고 서로 한마디도 안 줘. 똑같아. 손오공도 그렇고 그 영감님도 그렇고 아마 이 영감님도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르신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알겠다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게스트하우스에는 다 같이 오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명이신가요? 물어보니까 저희 3명이요. 한 명 어딨나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팔개야 빨리 와라 라고 해서 영감님이 보는데 저쪽에 팔개가 짐을 지고 돼지 얼굴을 한 몸통 커다란 애가 막 이렇게 쿵쿵쿵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너무 깜짝 놀랐고 요괴다 요괴다 문을 닫아. 나중에 오해를 풀고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되는데 다음날 노인이 삼장일행한테 저기 가면 황풍령이 나오는데 요괴가 너무 많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오라고 하고 손오공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길이면 떠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길을 가다가 손오공이 바람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바람을 잡아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호랑이 냄새랑 요괴 냄새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장한테 수상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오공 말대로 저쪽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호랑이를 본 삼장이 너무 무서워서 말에서 떨어지고 쪼그려 앉아서 막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팔개가 딱 나서는 거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삼장하고 손오공이 나를 고깝게 보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손오공을 딱 밀어붙이더니 형님 여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서 쇠스랑으로 호랑이를 찍어버리려고 달려가는데 쇠스랑이 호랑이 정수리를 향하는 순간 호랑이가 왼쪽 발톱으로 자기 앞가슴을 쭉 긁어내더니 가죽을 벗고 옆으로 이렇게 싹 비켜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럴 때 가죽 벗으면 뭐 가짜 가죽이 뽕 하거나 도술이니까 벙 하고서 옆으로 사라지거나 뭐 벗고 나와도 그냥 호랑이거나 요괴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리얼리티 호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죽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호랑이도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호랑이가 이 기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 기술 쓰면은 나 혹시 좀 멋있을지도 그런 생각을 해서 굳이 이런 기술을 쓴 게 아닌가. 약간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죽을 벗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괴였죠. 자기는 황풍대왕의 부하 호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선봉이가 아니고 호랑이 선봉장이어서 호선봉인 것 같아요. 팔개랑 손오공한테 자기가 모시는 대왕님 안주감으로 인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러니까 팔개가 우리가 누군지 아냐? 우리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다. 삼장법사 일행이다 라고 정체를 밝히고 먹잇감으로서의 호감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팔개랑 요괴랑 1대1로 싸우는데 지켜보던 손오공이 뭐 못 믿었던지 빨리 끝내려고 했는지 도와주려고 가요. 그럼 가기 전에 삼장한테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울지 말고 있어. 아니 뭐 그런 거 하고 그래. 그러니까 삼장이 덜덜덜덜 떨다가 앉아가지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을 하죠. 호선봉은 안 그래도 저 팔개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손오공이 같이 덤벼드니까 호랑이로 다시 변신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팔개랑 손오공도 보통이 아니니까 축지법 같은 거 좀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다시 한번 호랑이 껍질을 쫙 벗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위에다가 덮어 씌우고서 자기 인척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굳이 안 그랬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기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람으로 변신을 하고는 맨 처음에 만났던 곳으로 갔는데 갔더니
삼장이 앉아서 불경 외우고 있네. 완전 럭키 호선봉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길로 삼장을 줍줍해서 황풍동으로 가게 됩니다. 본부에 도착해가지고 부하 요괴들한테 야 삼장 잡아왔다. 대왕님한테 빨리 보고해. 그래가지고 황풍대왕 앞에서 반찬하시라고 무릎 꿇고서 삼장을 이렇게 딱 진상하는 것처럼 올려주는데 황풍대왕이 그걸 딱 보고는 야 안 그래도 삼장고기가 좋다고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근데 거기 일행 중에 손오공이라고 엄청 센 애 있다고 하는데 걔 어떻게 물리치고 데리고 온 거냐? 근데 호선봉이 안 그래도 삼장한테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걔네 둘하고 싸우다가 제가 사실 도망쳐 오는 길에 줍줍을 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막 밀리는 정도는 아니었고 호각지대 거기가 두 명이어서 조금 밀린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어디가 갖고 이렇게 밀리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풍대왕이 조금 망설이죠.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걔네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일단 저기 뒤뜰 기둥에 묶어두고 한 3, 4일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포기하고 안 오면은 그때 잡아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풍대왕이랑 호선봉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삼장이 기둥에 이렇게 막 묶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호호, 얘들아 산속에서 뻘짓하지 말고 빨리 나 좀 구하러 와줘라.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한편 손오공이랑 저팔계는 호랑이 요괴를 쫓아가다가 벗어놓은 가죽을 보고는 잡았다 요놈 했는데 가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빨리 삼장한테 돌아왔는데 삼장이 없어졌네. 야 이거 호선봉이 잡아갔구나. 손오공이랑 저팔계랑 속상해하면서 이 호랑이 자식 남의 거 주워간다고 꿍시렁 대다가 산속을 뒤져갖고 요괴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황풍대왕이 사는 황풍동에 도착하게 되고 문 앞에서 삼장 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게 되죠. 똑똑똑 계세요. 삼장 받으러 왔어요. 동굴 안에서 부하 요괴가 황풍대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황풍대왕이 긴장해가지고 호선봉을 불러드립니다. 야 반찬거리 가지고 올 거면 뭐 들소, 돼지, 사슴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오지. 당나라 스님은 왜 잡아가지고 쟤네들 또 왔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자식아. 근데 아니 그러면 진작에 놔주지. 사실은 자기도 먹고 싶었으니까 저희 기둥에 묶어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은 호선봉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부하 요괴 50명만 주면 자기가 가서 무찌르고 오겠다. 저기 손오공도 잡아와서 대왕님 배 터지게 드시게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선봉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황풍대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황풍대왕이 손오공 무찌르고 오면은 내가 인센티브로 의형제도 맺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너 다치거나 죽으면은 나 원망하기 없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호선봉이 기세등등하게 50명의 부하들하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손오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싸우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 관절이랑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준비 운동으로 몸을 데피기 위해서 말싸움부터 시작을 하는데 손오공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라고 말하고 손오공은 네가 우리 사부님 데리고 갔으니까 온 거 아니야. 호선봉이 그래 내가 데리고 왔다. 우리 대왕님 술 안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 어쩔래? 그냥 갈래? 아니면 너도 잡혀서 대왕님 안주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눈에 핏줄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막 이를 부드득 갈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여의봉으로 이렇게 내려치는데 호선봉은 쌍검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맞고 그러면서 몇 탑 싸우다가 당연히 호선봉이 상대가 안 되죠. 호선봉이 도망치고 싶었는데 황풍대왕한테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모냥 빠질 것 같으니까 동굴로는 도망가지 못하고 숲속으로 도망치는데 하필 도망치는 길에 팔개가 있었네. 손오공이 저쪽에서 야 팔개야 놓치지 마라. 거기 간다. 호랑이 간다. 그러니까 팔개가 쇠스랑으로 그대로 머리를 빡 찍어버리게 되죠. 피가 줄줄줄. 손오공이 팔개랑 하이파이브 한번 쫙 하고 칭찬해주고는 호선봉 시체를 질질 끌고 황풍동 동굴로 가게 됩니다. 황풍대왕한테 부하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호선봉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손오공이 도착을 해가지고 대왕님 찾고 있다. 대왕님 안부도 묻고 있고 대왕님 부모님 안부도 묻고 있고 세상에 입이 저렇게 들어온 친구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황풍대왕이 아니 내가 아직 삼장법사를 잡아먹은 것도 아닌데 지금 감히 내 부하를 죽여?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랑 황풍대왕이랑 팅팅팅팅 싸우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손오공이 털을 뽑아가지고 분신술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순식간에 100마리의 손오공이 덤벼드니까 황풍대왕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고개를 뒤로 돌리더니 다시 앞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바람을 훅 부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손오공 분신이 다 풀리고 겨우 털을 이렇게 회수해서 몸에다 꽂고 다시 황풍대왕한테 덤벼드는데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황풍대왕이 바람을 손오공 얼굴에다가 이렇게 쫙 불어가지고 손오공은 눈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으악! 내놔! 팔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기 황풍동 쪽에서 막 바람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싸움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손오공이 비틀거리면서 돌아오게 되죠. 손오공이 팔개한테 요괴 바람 때문에 지금 내가 눈을 뜰 수가 없고 계속 진물이 나와가지고 눈부터 치료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오공 눈이 다친 게 꽃이다고 생각했던 건지 팔개가 웃으면서 병원은커녕 지금 우리가 잘 곳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오공이 일단 그러면 우리가 잠잘 곳부터 구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저기 어딘가에 그 불빛이 비치는 인가로 가게 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노인한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삼장법사 일행인데 삼장이 납치됐고 황풍요괴랑 싸우다가 바람 기술에 내 눈을 다쳤다라고 얘기하니까 노인이 아유
스님, 아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요게 그 바람 기술이 삼매 신풍이라는 기술인데 그 바람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 바람을 맞고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손오공이 내가 신선 같은 사람이라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노인이 자기가 안 그래도 좋은 안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귀인한테 받은 삼화구자고라는 안약이 있다면서 손오공 눈에다 한두 방울 이렇게 똑똑 뿌려줍니다. 손오공이 이렇게 눈에다 약 넣고서 이렇게 떠듬떠듬 하고 있으니까 팔개가 어이 장님 지팡이 찾으시는 거요? 이렇게 놀리다가 손오공한테 혼쭐이 나죠. 얘도 가만 보면은 매를 버는 애야. 다음날 아침에 약효가 들어가지고 눈이 좋아진 손오공이 눈을 떴는데 에이? 어제 분명히 여기가 노인의 집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집도 없어지고 노인도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팔개를 깨워 야 돼지야 일어나봐 하서 물어봤더니 팔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 거기 영감님 급하시면은 말을 하고 가시던지 아니면은 저기 짐 챙길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던지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새벽같이 도망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나무에 적힌 쪽지나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해서 쪽지를 봤더니 어제 그 노인은 삼장을 지키는 신령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령들이 손오공의 눈을 고쳐준 거였고 정비를 마친 손오공이 모기로 변신해서 황풍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찰을 하는데 삼장이 뒷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장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삼장이 야 언제쯤이나 요괴를 잡을 수 있는 거 도대체 나를 죽일 생각이야 이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걱정 마시라고 금방 구해드리겠다고 하고서 동굴 안을 살펴보는데 황풍대왕이 부하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거기서 황풍대왕의 삼매신풍을 막으려면 영길보살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손오공이 정찰을 끝내고 팔개한테 와가지고 영길보살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영길보살이 어디 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옆에 웬 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썩은 동아줄 잡는다는 심정으로 영길보살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웬걸 영감님이 그 영길보살 어디 사시는지 아는. 그래가지고 영감님이 그 어디 사시더라 저기 그래 저기 소수미산에 사셔 소수미산. 그러니까 손오공이 소수미산 어떻게 가는 거냐. 영감님이 저기 따라가면 돼 해서 손오공이랑 저팔계가 영감님 손끝을 바라봤다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또 사라졌어. 명함하고 쪽지 하나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봤더니 명함에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태백금성. 그래서 쪽지에는 비룡장을 찾으라고 메모를 써놨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태백금성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그 길로 영길보살을 찾아서 손오공이 딱 가게 됩니다. 문에서 띵동띵동 하면서 똑똑똑 두드리죠. 안에서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길보살을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저는 당나라 천자폐하로부터 삼장법사를 모시고 불경을 가지러 가는 제천대성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긴데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예 그러면 그냥 손오공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영길보살을 만나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영길보살이 안 그래도 황풍대왕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구면이었던 거야. 예전에 석가열애님한테 받은 그 정풍단하고 비룡장을 가지고 황풍대왕 한번 발라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죽이지 않고 풀어줬는데 신분 세탁하고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는 줄 몰랐다. 당장 가자 라고 해서 황풍산으로 향하게 되죠. 황풍산에 도착해서는 영길보살이 자기는 구름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싸움을 걸어가지고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손오공이 시비 거는 거 잘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시키나 봐요. 역시나 동굴 앞에서 욕 좀 해줬더니 황풍대왕이 긁혀가지고 마중을 나와가지고 둘이 싸움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팅팅팅팅.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황풍대왕이 비장의 수 삼매신풍을 쓰려고 고개를 뒤로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영길보살님이 비룡장을 하늘로 쫙 던지면서 뭔 주문을 외우게 되죠. 그랬더니 갑자기 비룡장이 커다란 금룡으로 변해서 황풍대왕을 붙잡아가지고 언덕에다 몇 번 패대기 빵빵빵 패대기를 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데 황풍대왕의 정체는 금빛 담비였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랑 게임에서는 그냥 쥐라고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쥐는 설치류의 과도 다르고 담비는 쪽제비 과던데 뭐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손오공이 신나게 쫓아가가지고 여의봉으로 진이겨 버리려고 했는데 영길보살이 딱 막아서면서 죽이면 안 된다고 석가열애한테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풍대왕은 원래 돌을 닦은 담비였는데 석가열애가 있는 영취산 대뇌음사에 있는 기름등의 기름을 훔쳐먹고 걸려가지고 이거 혼날까봐 도망쳐서 요괴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석가열애가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치 뭐 기름 그거 좀 먹었는데 뭐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영길보살한테 황풍대왕 관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석가열애가 맡기면서 당부했던 말이 있다. 혹시나 또 사람들 괴롭히게 되면은 나한테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길보살한테 황풍대왕을 맡기고 팔개랑 함께 황풍동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남은 잔잔바리들을 해치운 다음에 손오공은 울고 있던 삼장을 위해서 황풍동을 뒤져가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해서 배에 든든하게 채워준 다음에 팔개랑 다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황풍대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